저는 육아의 바나나 베네피아 다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쌤이라고 합니다. 송쌤. 그리고 오늘 유모차 카시트에 대해서 산모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오늘 스마일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 네. 저희는 뭐 드리면 무조건 앞에 와서 2초간 서 있어야 돼요. 네. 앞에 보시면서.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네. 네. 너무 크게 웃어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안 튼살 크림하고 같이 바른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하고 튼살 크림 같이 바르면 회복 탄성이 좋다고 해서 튼살이 안 생긴다 한 거고, 비포 애프터 이제 끝나고 출산하고도 바르면 회복되는 그런 오일이니까 꾸준하게 발라주시고요. 자, 오늘은 유모차 사용법, 유모차의 종류,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어떤 차이가 있는지, 브랜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카시트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브랜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럭스 유모차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브랜드 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줄즈, 에그, 잉글리시나, 스토케, 오르빗, 부가부, 오이스터입니다. 오이스터. 상품명은 오이스터 3, 부가부의 폭스, 오르빗의 G5죠. G5, 스토케 X, 익스플로러 X, 네, 잉글리시나 앱티카, 그다음에 에그2, 그죠? 그다음에 데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각 브랜드사별로 가장 미는 그 플래그십 유모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도 플래그십, 뭐 벤츠는 S클래스 플래그십 모델, BMW는 뭐 7 시리즈 해가지고 가장 최고급 비싼 걸 만들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더 작게 해가지고 중급이나 이렇게 하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유모차는 고급, 중급, 하급이라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 디럭스형은 좀 크고 럭셔리한 거, 절충형은 그보다 좀 작고 휴대하기 편한 거, 휴대용은 말 그대로 휴대를 주 목적으로 만든 거.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고 바퀴 크기나 프레임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유모차들은 아빠들, 좀 힘센 아빠들이 같이 이동을 하면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엄마 혼자 하시려면 좀 생각보다 무거우니 들고 많이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만,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만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들어서 계단을 오르고 뭐 몇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고 뭐 지하철을 타고 뭐 그렇게 되면 되게 무거운 유모차니까 엄마가 힘들어요. 팔목, 허리 뭐 너무 다 아프니까 그렇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런 디럭스 유모차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유모차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S클래스가 가장 편안함을 주잖아요. 예,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렇지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크고 넓고 바퀴도 커요. 예, 엄마 혼자 막 S클래스 긴 거 물론 좋죠. 다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너무 크고 길어서 불편하잖아요. 조그만 차, 컴팩트한 차가 엄마들한테 편한 것처럼 주차할 때, 물론 이제 엄마들도 운전 잘 하시겠지만, 예, 그런 것처럼 용도에 맞게끔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전부 다 22kg까지 태울 수가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부터 바로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2개월, 3개월, 6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고, 시트를 보면 이렇게 신생아 시트라고 느껴질 정도로 엉덩이가 깊이 이렇게 파여 있고 다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프레임만 봤을 때는 180도 그냥 수평으로 눕혀놨죠. 그렇지만 아이는 수평으로 누우면 약간 피가 머리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상태를 보시면 엉덩이하고 등이 꺼져 있죠. 보이세요? 예, 뭐냐면 아이가 거의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도. 그러면은 머리는 위에 올라와 있고 등부터 가슴까지 엉덩이까지 내려가 있고 하체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한테 굉장히 좋은 유모차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여기 있는 제품 다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kg가 넘고 뭐 12kg가 되는 것도 있지만 주행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한 손으로 수만 번을 주행을 하실 텐데 손목에 계속 부담이 가면 나중에 손목 아들 계시죠? 예,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고 빅 사이즈인 유모차가 주행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큰 부담을 못 느껴요. 아이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타는 거죠. 근데 폴딩하고 언폴딩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엄마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아이한테는 최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여기서부터 쭉 순서대로 제가 폴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한 2가지 유모차를 집어 가지고 앞으로 꺼낼 겁니다. 꺼내 가지고 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하고 왼쪽에 계신 분들 조를 나눌 거예요. 잘 보세요. A조 한번 봐보세요. 서로 잘하게 생겼나 보시고, B조도 서로 잘하게 생겼나 봐주세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A조가 잘 듣고 잘 폴딩하고 접었다 폈다 하시는지, B조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시는지, 잘 접는지를 보고 제가 선물을 단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해볼만 하시죠? 네, 좋습니다. 다 처음 해보니까 너무 헷갈리신데, 그래서 한 2가지만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은 다 해드리고요. 먼저 오이스터 3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하나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럭스 유모차는 공통점이 양대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보기, 마주 보기가 되고 돌려서 앞보기가 돼요. 신생아 때는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거의 척추나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방금 분유를 먹은 걸 토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아이를 앞보기 상태로 놓으면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가다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주보기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주보기 상태로 보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기 상태에서 아이를 보면서 주행을 하는 거죠. 아이를 눕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절충형 비슷한 유모차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시트가 신생아 시트가 안 들어가 있고 수평 정도 돼 있죠. 다른 거랑 좀 다릅니다. 그걸 또 알아주시고, 이거는 접을 때 오이스터 3는 앞바퀴 쪽으로 시트를 보내야 돼요. 오이스터 3는.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유모차는 폴딩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바퀴를 고정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하다 보면 밀려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모차는 앞으로 뒤로 다 폴딩이 가능한데 시트가 접혀지는데, 접을 때는 무조건 앞쪽으로 보내는 게 뒤에 유모차 맨 위에가 여기가 긁히지 않고 편안하게 접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접고 브레이크 밟고 시트를 접고 좌우에 버튼을 당겨 가지고 던져주시면 1단계 폴딩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잡아서 올리시면 되는데, 요 왼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버클이. 요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올리면 요게 맞물려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폴딩이 되고 풀리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바퀴에 따라서 이제 셀프 스탠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동을 많이 하거나 뭐 카페에서 접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스탠딩은 대부분 다 많이 기능이 있습니다. 펼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뒷바퀴가 지금 떠 있죠. 뒷바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락만 풀러주면 뒷바퀴가 땅에 닿아요. 이렇게 편하게. 이걸 모르면 힘으로 막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답니다.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앞바퀴 뒷바퀴가 그대로 펴지고 핸들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트 올리시면 돼요. 내리고 캐노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동하려면 폴딩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폴딩과 언폴딩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가부입니다. 부가부 이따가 문제 낼 거예요.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네. 자, 부가부. 역시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죠? 예, 맞아요. 아주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십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또 핸들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안 접혀요.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핸들을 맨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핸들이 끝나는 눈금이 있어요. 이 상태는 주행 가능한 핸들이고요. 여기서 접기 시작하면, 접으려고 그러면 뒤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이 하나 있고 네 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동시에 눌러주면 이게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아무리 네 손가락으로만 하면 안 내려가요. 동시에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눌러집니다. 그렇죠?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쭉 눌러주면, 자, 여기서 눌렀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접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때 이거를 떨어뜨려 주는데, 시트 자체가 캐노피를 접고 시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를 보고 서 있으면은 접었을 때 이렇게 서버려요. 안 접혀요. 그래서 시트를 요 핸들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등받이에서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방금 했던 동작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역시 셀프 스탠딩 가능하고 이렇게 되게 좀 크죠? 예. 아, 우리 차에 들어갈까? 뭐 걱정 많이 하시죠? 그죠? 요걸 또 다 같이 들으시면 엄청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엄마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먼저 좌우에 하얀색을 눌러서 그냥 빼요. 이렇게. 예. 요걸 뺀 다음에 이걸 뒷좌석 또는 옆좌석에 옮겨 놓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훨씬 작아졌죠. 네,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올려놓고 요거 그 위에 올려놓으면 차에도 금방 실을 수가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다시 마주보기 상태로 올려놓으시고 뒤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올리신 다음에 원하는 만큼 맞추시고 뒷바퀴를 풀어주시고 원하는 만큼 핸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보셨어요? 뒤에 잘 보이세요? 네. 부가부 폭스5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오르빗입니다. G5. 이 유모차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되보다 일반 유모차는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왜냐면 가운데에 디스크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양대면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할 때 대부분 모든 유모차들이 일단 시트를 빼요. 그리고 돌려서 다시 꽂아요. 얘는 시트를 뽑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그냥 돌리면 돼요. 마주보기, 앞보기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눕히는 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이게 좀 도킹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높아요. 아이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신생한테 굉장히 적합한 유모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라와서 엄마 얼굴하고 아이 컨택이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엄마 허리가 계속 이렇게 굽어져야 되고 안고 들었다 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디럭스 유모차는 다 이렇게 높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그 많이 높은 편에 속하고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하다. 근데 아이가 2살, 3살 넘어가면 자기가 자꾸 타요. 네. 그럼 낮은 절충형과 휴대용은 편하게 타는데 이건 거의 등산하는 기분이겠죠. 좀 많이 높아.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못 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높은 거는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접을 때는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안 접혀요, 이 상태로. 그래서 시트를 분리를 시키는, 좌우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분리를 시키고 요거 따로 차에서 보관해요. 저것도 크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접는 거예요.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요거를 락을 푸는 다음에 화살표 당기면 그냥 접혀요. 이렇게. 네. 접는 건 쉬운데 부피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분리해서 접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락을 풀으신 다음에 올려서 펴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른쪽은 잠그는 거, 왼쪽은 푸는 거. 라포트 안 보여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락이 있어요.
이걸 딱 풀어주신 다음에 이걸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펴줘요, 이렇게. 됐죠? 여기에 보면 락이 딱 있어요, 여기. 요거. 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핸들을. 핸들을 딱 풀면 핸들이 이렇게 풀려요, 핸들이. 핸들 잡아 올리면 그냥 바퀴가 풀려요. 네, 핸들만. 그렇게. 여기랑 붙어 있어요, 여기. 요걸로 풀어주셔서 접고, 요걸로 풀어주셔서 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올릴 때 역시 디스크 방식이니까 좌우에 버튼 보이시죠, 이거? 레버를 잡고 올리시면 돼요. 이때 귀찮다고 우리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시트를 뽑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예. 카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카시트도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뽑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이가 앉은 상태에서 안전 핸들 바지 이 시트 자체를 들라고 만든 캐리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뽑으면 안 되고요. 아이는 무조건 귀찮아도 따로 안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유모차가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토케죠. 스토케. 익스플로러 X입니다. 스토케도 장점이 포지션이 높아요. 하이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이 정도까지 올려요. 제가 최대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유모차의 장점이거든요. 이거는 밑에 내려오시면 측면에 앞에죠, 여기에 프레임을 잡아 열면 시트 자체가 내려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거 좋아요. 마치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좋습니다.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올리시고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되죠. 네, 근데 이때도 아이를 태우면 되게 위험하겠죠? 확 꺼질 수도 있고 엄마 손이 낄 수도 있고 아이도 놀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 아까 이 정도였는데 좀 낮춰졌죠? 이런 상하가 좀 자유롭게 되고 좀 편하죠. 다른 거보다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왜냐하면 뭐 카페나 테이블에 앉아서 뭐 아이를 보고 아이가 누워 있을 때 높으면 자꾸 커피 먹고 이렇게 보는데 내려니까 바로 눈높이가 맞아지죠. 그렇게 그런 게 또 장점이고, 이거는 또 이제 마주보기 할 때, 다시 앞보기 할 때 요 발받침 요걸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 프레임이 있고 발받침이 돌아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빼면 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자꾸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빼야 돼. 이걸 일단 빼야지 이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걸 빼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이걸 뽑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보면 여기 원이 있죠. 여기에 요 꼽는 거예요. 여기 꼽는 거고, 요 바로 위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잡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로 넣는 거예요. 와서 요 원 쪽 구멍 쪽을 맞춰가지고 원에 있는 쪽 맞춰서 내려놓으면 들어갔죠. 이렇게 딱 소리 났죠. 제대로 체결됐습니다. 이럴 때도 탁탁 제대로 체결되는 소리가 정확히 들어야 되고, 이게 어긋나서 했을 경우 아이를 태우면 또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고 됐다 싶으면은 아이를 태우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고 눕히는 거는 앞에 보시면 눕히는 게 있으니까 세우고 눕히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발받침을 빼서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빠지긴 빠지는데 다시 이쪽에 끼우려면 또 빼야지 끼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을 때는 역시 이것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시트를 분리시킨 다음에 요거는 핸들은 비교적 쉽게 잠금 열림이에요. 잠금. 그래서 여기 버튼을 가지고 내렸다가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가능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손목 핸들에 따라서 펴지고 접혀지기 가능합니다. 내려주고요. 밑에 보시면 권총 모양의 여기 핸들이 있어요. 여기. 요 핸들 당기기 전에 위에 엄지손가락으로 풀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요걸 먼저 푼 다음에, 엄지손가락 푼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당긴 다음에 풀면 이게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요걸 당기는 거죠. 그냥 당기면 안 당겨주고 엄지를 먼저 한 다음에 당겨줘야 돼요. 그럼 이게 잡혔어요. 락이 걸린 거예요. 이게 다 접힌 거예요.
네. 뭐 핸들 정도만 더 접힐 수 있고, 요렇게. 이 상태에서 요거 따로 이렇게 실으면 되는 거고요. 필 때는 그냥 펴지면 안 돼요. 역시 엄지로 한번 누른 다음에 당기면 돼요. 그러면 바퀴가 풀린 상태에서 발로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그럼 풀리죠?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원 쪽으로 맞춰가지고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결됐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발받침 어디 갔어?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러면은 폴딩과 언폴딩이 스토케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제품마다 디자인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보는 기준에 이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구매하시는 거죠. 이뻐도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구매를 잘 안 하는 거고, 예, 이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편해. 그러면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브랜드 인지도 높으면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자, 이 제품은 잉글래시나죠? 잉글래시나 앱티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60주년이라고 또 행사하고 있는데, 자, 이 제품 역시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좌우에 보면 핸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바퀴는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제품은 다른 디럭스형보다는 조금 편하게 접혀요. 그 대신 시트 방향만 이렇게 세워놓거나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접을 때 앞으로 튀어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튀어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접어보시면, 어떻게 접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접기 전에 최대한 밑에 쪽으로 붙여요, 이렇게. 최대한 밑에 쪽으로. 최대한 피는 거죠. 접었을 때 여기 프레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달리 시트 밑에 손잡이가 있어요. 시트 밑에 보시면 1, 2 너무 친절하게 써 있어요. 1 엄지 누르고 2 땡기면 돼요. 예. 이거 보고 2, 1 하시는 분은 없죠? 1, 2. 네. 그래서 1 잡고 2 땡기면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네.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볍고 되게 작아요. 네. 그리고 펼 때는 여기 옆에 있는데 요 락이 걸려 있어요. 락이 걸려 있는데 락이 잘 안 눌러져요. 이게 잘 안 눌러져요. 안 눌러주면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이 힘 때문에 안 눌러지는 거거든요. 빼면서 누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살짝 눌러주면 돼요. 락이 걸려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면 쉽게 열려요. 이렇게 쉽게. 그 상태에서 요거만 락만 풀어주면 요것도 그냥 바로 끝이에요. 네. 접고 펴는 데는 잉글래시나가 좀 편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잉글래시나 앱티카였어요. 다음은 에그죠. 에그의 에그2라는 제품이에요. 럭셔리하죠? 네. 네, 비싸죠. 어떻게 알았어요? 비싼 거. 예. 자, 이렇게 핸들을 통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편안하게. 요건 이제 핸들이 두꺼워요. 동양인 치고는 너무 두껍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아빠들은 또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무거워요. 예. 근데 무거운 만큼 안정도가 높아요. 예. 끌었을 때 이제 아빠들은 엄마들보다 힘이 좋으시니까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 엄두가 안 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성향이 달라요. 근데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안정성 높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발받침 옆에 뭐 피고 올리고 가능하고요. 접을 때는 꼭 시트를 빼야 돼요. 이거는 시트를 안 빼면 접을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빼야 된다. 시트를 빼는 거는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빼야 돼요. 다른 건 한번 눌러놓으면 찰칵하면 이렇게 빼면 좋은데 안 빠져요. 얘는 누른 상태에서 잡아 올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분리를 해야지 접히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 좌우에 이 구멍 안쪽에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제가 돌렸을 때 이 락이 걸려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나와야지만 이렇게 접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뽑아서 락을 돌린 상태에서 이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아무리 돌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되고, 이때 가운데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손잡이구나 알 수 있는 가운데 손잡이가 있어요. 예. 누가 봐도 손잡이죠 이거. 예. 아주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자꾸 올리면 돼요. 그냥 끝. 네. 예. 가벼워 보이지만 무겁다. 예. 티 안 내고 있다 지금. 예. 예. 운동해도 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셀프 스탠딩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시면 되고요. 필 때는 두 가지 락이 있어요. 방금 했던 바퀴 락하고 핸들 락 두 가지 락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핸들 락을 풀어줄게요. 여기 있어요. 바로 바퀴 락 풀어주면 이렇게 저절로 펴져요. 네. 그리고 옆에 핸들 락은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이렇게 이거 풀고 그냥 올리면 돼요. 지금 벌써 반은 다 푼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마주보기 또는 앞보기 상태로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체결되고 뽑아보시면 이상 없구나. 이렇게입니다. 에그2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줄주 데이플러스라는 제품, 제이플러스. 이 데이플러스는 앞바퀴가 지금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풀려요. 왜냐하면 앞바퀴를 고정해주면 셀프 스탠딩에 좀 더 유리하거든요. 앞바퀴를 이렇게 고정해서 안쪽으로 말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을 때. 자, 이 제품은 빼진 않아도 앞으로 해야지만 접혀요. 네. 네. 다 틀리죠, 제품마다. 어떤 거는 꼭 빼야 되고, 어떤 거는 앞으로 돌려야 되고, 어떤 건 바로 되고, 이건 이제 앞으로 돌려야지만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뒷바퀴를 잠궈 주시고, 핸들이 올라와 있다면 좌우에 눌러서 핸들 내려주시고, 핸들 밑에 안쪽에 보시면 역시 버튼 누르고 권총으로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그냥 꺼져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뒤보기 상태면. 그래서 꼭 앞보기 상태로 해야 되는 거고, 누가 봐도 핸들이죠 이거. 예. 그냥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때 셀프 스탠이 잘 되려면 바퀴를 아까 고정을 시켜야지 들어가는 거고, 바퀴를 안 고정시키면 이렇게 애벌레 하면 이제 막 자빠지고 막 그래요. 바퀴만 제대로 고정해주면 엄청 깔끔하게, 네,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돼요. 역시 이 제품도 펼 때 이렇게 그냥 바로 당기면 돼. 락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만약에 앞보기를 안 하고 어차피 뺐으니까 뒤보기 상태에서 어차피 뺐어요. 예, 시트를 뺀 상태에서 접었을 경우에는 되게 좀 작게 느껴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펼 때는 핸들 잡고 이렇게 툭 하면 바퀴가 툭 나옵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고 올려서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락을 풀고 주행을 하시면 되죠. 이때 바퀴가 잠겨 있죠? 그러면 툭툭 올려주면 바퀴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거 자신 있어요? 여기까지 디럭스 설명드렸고, 이제 줄주하고 부가부, 폭스5 두 가지에 대해서 폴딩하고 언폴딩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준비되셨죠?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들은 지 오래.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네. 자, 제가 그럼 두 가지를 아주 빠르게 1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켜볼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어디 뭐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틀려도 되니까 편안하게. 자, 맨 먼저 바퀴를 고정시킵니다. 핸들이 올라와 있다면 핸들을 내려줘요. 그리고 캐노피를 접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접기 시작하면 엄지와 내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접히죠. 근데 이렇게 서 있죠. 네. 시트를 핸들 쪽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줘요. 맞춰주고 다시 한번 똑같은 행위를 하면 이렇게 눕혀 있죠. 이 상태에서 핸들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고요. 줄주는 앞보기 상태로 안 되니까, 뒤보 상태 안 되니까
앞보기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시트를 내려주고 손잡이를 들어 올려주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바퀴를 고정 안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언폴딩 하려면 특별한 락이 없습니다. 두 제품은. 그래서 바퀴를 먼저 들어서 딱 터주고 그다음에 핸들 풀어주고 손잡이 올려주고 레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다시 캐노피를 맞춰줍니다. 역시 줄주도 잡고 바퀴를 톡 튕겨서 앞바퀴를 올려주시고요. 이걸 풀고 핸들을 원하는 대로 올리시고 좌우의 버튼을 눌러서 마주보기 상태로 체결해서 캐노피를 맞춰줍니다. 끝! 됐죠? 네, 박수.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A조입니다. A조에 먼저 디럭스는 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절충형도 이따 또 다 돌아가서 할 거예요. 예. 나오십시오. 이쪽 분 중에 한 분 나오세요. 자꾸 내 눈 안 쳐다봐. 자꾸 핸드폰 보시고. 나오세요. 한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모님. 사모님, 마스크한 사모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시고. 사모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설명해주면서. 여기 있는 사모님이,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야. 사모님 설명해주는 거지. 같이 도와서 해주는 거죠. 일로 오세요. 네. 같이 잡고. 네. 네. 준비됐어요? 네. 하십시오. 네. 저 보지 말고 사모님들 큰 소리로. 네. 네. 빨간색이면 된 거예요. 네. 이어서 하는구나. 한 분씩. 네. 캐노피 줬고요. 좋았어. 캐노피 맞았어요. 캐노피 없어요. 그 다음에 레버 당기세요. 예, 부러져도 되니까 강하게 당겨요. 레버 올리시면 돼요. 네, 레버 올리시면 돼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시네. 좋아요. 거기서 힘으로 한번 부러집니다. 예. 한번 놓고, 손 한번 놓고, 다시 한번 눌러서 꾹 눌러주시면 들어져요. 먼저 눌러요. 밑으로 눌러요, 이렇게. 레버 밑으로. 그렇죠? 됐어. 박수! 됐어. 예. 잠깐, 거기서 마스크 사모님 한번 하셔야지. 한 건 하셔야지. 예. 네. 가운데 손잡이 잡으셔야지. 예. 예. 들어서, 네.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네. 들어서 세우는 거죠. 네, 좋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퀴가 여기 걸렸어요. 그래서 안 들린 거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되죠. 이렇게 한번 툭 흔들어주면 네, 이렇게 돼요.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질 수 없다. 우리 삐조 사모님은 줄주를 해보는 거예요. 줄주. 네, 줄주. 사모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네, 세 분. 네, 접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식으로 너무 좋네요. 릴레이 식으로 하나씩 하면. 네, 좋네요. 네, 당황하지 않고. 네. 네. 잘 봤어. 네. 네. 돌려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보이죠? 여기 락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돌아가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상태로 다녀도 되지만 우리 접을 거잖아요. 접어야 돼요. 접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도와주세요. 네. 이거 잡으시고. 네. 내린.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들어 올립니다. 네, 좋습니다. 스탠딩 돼요. 됐죠? 박수!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뒤에 핸들이 너무 길어서 약간 기울어졌죠. 요거는 아까 처음에 홀딩을 시작할 때 여기 좌우에 있는 버튼 핸들 깊게 눌러줘서 끝까지 닫아주면 셀프 스탠딩 할 때 앞으로 기울인 현상이 없어지는 요거는 이제 습관이 들으면 되시고
어떻게 한번 딱 설명드렸는데 너무 잘 이해를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아까 이거 뽑았는데 안 뽑혀서 당황했죠, 이렇게. 네, 당황했죠. 잘 됩니다. 하얀 레버입니다, 여기 레버. 레버를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디럭스 유모차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세 분씩 발표하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A조, B조. 여기 쭉 서주세요. 네. 너무 발표를 잘했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예, 다 드려야죠. 예. 자, 앞에, 예, 여기. 튼살 크림이요. 튼살 크림, 여기. 예. 어이구. 네. 앞에 한번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아,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빨리. 예, 자, 모여주세요.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거 2개 받았어요? 네. 네, 일단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자, 메모리 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절충형 유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형 유모차. 네. 딱 봐도 이제 만만해졌죠? 아까 높이가 아까 좀 너무 커 보이고 뭐 그랬는데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 쭉 드리겠습니다. 리안입니다. 리안. 이거는 솔로라고 하는, 리안 솔로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도 22kg까지 태우는 거고요. 6개월부터 태우는 게 사실 권장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전에 태울 수 있지만 라이너 같은 걸 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대면이 다 가능해요. 절충형은. 그래서 디럭스형의 좋은 점, 양대면이거든요. 마주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다 장착을 했어요. 좀 이따 배울 휴대용은 양대면이 안 돼요. 휴대용은 100% 앞보기만 돼요. 돌진한 애를 계속 뒤보고 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안 가요? 외출 안 해요? 답답해서. 예, 앞에 봐야지 가죠. 예. 그때 되면 자기가 걷고 타서 안전벨트 풀르고 안전벨트 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 전에 출발하면 난리 나요, 또. 예. 그러니까 뒤보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보기를 해야 되는 게 휴대용이고, 여기 있는 거는 좀 어렸을 때는 마주보기 상태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앞보기로 해서 아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유모차예요. 요거는 드래곤플라이죠, 드래곤플라이.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요거는 트리브 넥스트라고, 뉴나 거예요, 뉴나. 트리브 넥스트. 요거는 줄주의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절충형입니다. 요거는 잉글래시나 아까 배웠죠. 앱티카 말고 이건 일렉트라. 예. 그래서 이거는 절충형입니다. 일렉트라. 요거는 실버 크로스. 많이 들어보시죠. 실버 크로스. 실버 크로스 리프라고 하는 디럭스형이 있는데, 리프는 둔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이즈만 약간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은 안 드렸고, 절충형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버크로스 듄 이겁니다. 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듄은 상당히 강조하는 게 눌러도 안 뒤집힌다. 네. 매달려도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지만 턱으로 올라갈 때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턱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를 잡고 눌러주는 게 아니라 턱으로 올라가요. 그럼 자꾸 누르면 힘드니까 잡고 당겨주면 돼요. 당겨주면 그냥 올라가요. 힘 안 들어요. 예, 약간은 들어요, 힘. 예, 예. 눌러주면 어려운데 가서 턱이 있으면 잡고 약간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예. 방법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무게는 좀 있어요. 무게는. 예. 자, 이 상품은 역시 양대면이 가능하고 영국 왕실에 인정한 브랜드라고 하죠. 뒤져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의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면 바로 빠져요. 네, 이렇게 해주면 편하죠. 한 번씩 눌러주면 바로 빠져요. 네, 그래서 앞보기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하고요. 여기는 버튼이 2개가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 레버가 있고요. 여기 뒤에 등받이에 레버가 있고 위에 엄지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 2가지를 동시에 눌러야지만 접혀요. 위에 있는 거를 안 누르면 등받이 각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각도만. 근데 뒤에 있는 거를 꼭 같이 동시에 누르면 이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접히는 거죠. 네, 이 상태로 뒷바퀴를 고정했다 치고 접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핸들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안 접혀요. 접힐 때는 뒤에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레버가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동시에 밀면서 누르면 접히기 시작하는데, 이 핸들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절대 안 접혀요. 이게 안 움직여지거든요, 엄지가. 그래서 끝까지 내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내려줬을 때는 이렇게 핸들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난 다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이만큼 걸려있어요. 1단으로.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걸려. 아무리. 이 힘으로 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이때는 이걸 안 내렸구나.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접힙니다. 이때 이 오른쪽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여기에 있는 레버 맞는 곳하고 딱 맞아야 돼. 이렇게. 딸깍 소리 나죠. 그러면 유모차가 더 이상 펴지지 않게끔 돼 있고요. 누가 봐도 손잡이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예. 무겁다는 거. 예. 곱혀요. 예. 오랜 기간은 못 걷습니다. 예. 이렇게 올릴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만큼 프레임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행할 때 흔들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 때는 반대죠. 옆에 있는 거 락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면 되죠. 예. 풀고 그냥 핸들만 올려주시면 바퀴가 이렇게 저절로 씁니다. 이때 이걸 그냥 올리면 이 손잡이가 걸려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거를 리프는 보완을 했어요. 리프는 좀 길게 만들어서 보완을 했고 실버 크로스이 걸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돼요. 요거의 장점은 그다음에 뒷바퀴도 여기 눌러주면 바로 풀리고요. 장점은 이 키 높이에 따라서 뒤에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게 있는데 내렸다 올렸다 하는 1, 2, 3단의 버튼이 앞에서 뒤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이 키 높이에 따라서 아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금방 한 1년만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커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고 캐노피도 이렇게 확장, 지퍼 열면 확장이 가능하고 뒤에 볼 수 있게끔 실버크로스 듄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많이 비교하는 제품이고 절충형에서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잉글래시나죠. 일렉타. 아까 에티카 디럭스형도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편해요. 접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시트를 아까 기억을 잘 해보시면 이쪽으로 보내거나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트를 눕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부 프레임하고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눕혀놓고, 그렇죠? 밑에 있는 핸들 밑에 1번, 2번 아까 기억나죠? 2번, 1번이 아니라 1번, 2번 잡고 당겨주면 그냥 펴져요.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바퀴도 역시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에티카는 눌러가지고 뺐는데 얘는 이렇게 요거만 풀면 돼요. 더 쉬워요. 요거만 풀면, 요거만 톡 풀면 풀고 그냥 핸들만 올리면 돼요. 그냥 이거만. 네. 가볍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가볍고 편한 대신 약간 흔들흔들거린다. 저거는 무겁고 큰 대신 덜 흔들거린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나쁘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줄주입니다. 줄주. 허브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좌우 핸들을 올렸다가 내렸다 키높이. 뒷바퀴 고정시켜 놓고요. 키높이를 접습니다. 네. 이렇게 핸들까지 일단 와요. 핸들까지 온 상태에서 좌우에 권총처럼 레버를 잡고 올립니다.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면 그대로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고 누가 봐도 뭐라고요? 손잡이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셀프 스탠딩 가능하고 어깨에 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엄청 가벼워 보이죠? 한 바퀴 돌게요. 잘 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까 디럭스형에서 상상도 못하던 거죠? 네. 디럭스형 어깨 매면 이만해지죠?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이 제품은 특별한 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핸들 잡고 풀으시면 바퀴가 이렇게 툭 던지면 풀려요. 툭 던지면 그네처럼. 그 다음에 등받이를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발받침은 역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핸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도 이제 허브 플러스입니다. 이게. 자, 이 제품은 절충형 뉴나 제품, 뉴나는 또 카시트도 유명하고 카시트와 바구니 카시트도 연결해 쓸 수 있는 또 네덜란드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입니다. 트리븐 엑스트라는 브랜드고요. 좌우에 버튼 이렇게 있어요.
클립형 버튼이죠. 이걸 누르면 올라가고 내리고, 역시 접을 때는 제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발받침이 이렇게 접고 푹 피고 가능합니다.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캐노피를 펴주시고, 이거는 등받이를 뒤에는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고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요. 던져주면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끈이 있죠. 이 끈을 잡아 당기면 이 락이 풀려요. 이렇게. 네. 오, 네, 그렇죠. 네. 훨씬 가벼워졌죠. 그리고 누나의 장점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짐이 많잖아요. 놀러 가려면 막 정신없죠. 차를 바꿔야 될 지경이에요, 막. 근데 이런 거는 좀 가볍고 편하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네. 훨씬 간편해졌어요. 필 때도 특별한 락이 없고, 자꾸 뒷발길을 이렇게 툭 던져주면 풀려요, 이렇게. 그리고 등받이 올려주면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 필 때도 좌우에 버튼이 있어요. 잡고 올려주면 앞뒤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쉽게 되고, 이 판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가벼운 경량을 최우선 생각한다. 디자인도 어느 정도 예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역도 있고, 그렇지만 가벼운 게 좋다 하면 이런 쪽으로 줄주, 허브 플러스나 뉴나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아이가 안 흔들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 아까 봤던 실버 크로스 듄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또 인기가 많죠.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부가부 상품이에요. 부가부. 역시 양대면이 가능하고, 이렇게 캐노피로 피고 확장도 가능하고 눕히기 기능 가능해요. 근데 이런 제품들 보시면 시트가 그냥 평평해요. 아까 봤던 모든 제품들이 디럭스형처럼 엉덩이가 깊이 들어간 그런 상태가 없죠. 그래서 그건 완전 신생아용부터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평평하니까 신생아들은 막 굴러다니고 미끄러지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생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라이너를 껴서 태우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은 시트가 누워있던 뭐 서있던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태든 바로 접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먼저 걸어 주시고요.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높이 올려요. 예. 가장 크게 웃으시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옆에 보면 폴드라고 써 있어요. 예, 폴드라고 써 있으면 이 폴드까지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폴드까지 내려주면 이제 접기가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레버가 있어요. 예, 접는 거. 엄지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눌러주면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쏙 세워주면 접히기 시작하죠. 요때 이제 이 등받이가 앞으로 넘어가려면 접을 때 한번 툭 쳐주면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거나 짐을 들었거나 뭐 이랬을 때 한 손으로 접고 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또 들면 또 무겁잖아요. 예. 바퀴를 풀고 하면 또 이렇게 캐리 기능까지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아이를 태울 때는 또 두 손을 해야 되냐? 아니죠. 태울 때도 이렇게 잡고 올리죠. 그 상태에서 아이는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잘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잘 보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피는 거죠. 이렇게 딱 폈어요. 그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아이 안 떨어졌어요. 잘 잡고 있습니다. 잘 잡고 있어요. 보이죠, 아이? 예,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태우면 되겠죠. 그래서 한 손으로 1초 폴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품이고, 등받이도 가능하고, 반대로 접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만 세우면 그냥 바로 빠져요. 뭘 누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저처럼 키가 컸을 때는 이렇게 어깨를 올려줘가지고, 등받이 이렇게. 내려서 올려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거죠. 되고, 발받침도 내렸다 올렸다 가능한 거고, 이 제품은 보시면 장바구니 같은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꽂았을 때도 이거를 늘리면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요. 밑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고, 밑에 긴 제품이나 큰 제품들을 넣었을 경우에 이걸 빼는 거죠, 위로. 그래서 이거 걸어놔요. 이렇게. 또 느낌 아니까 또 괜찮죠? 예.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드래곤 플라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안 솔로죠. 리안 솔로. 자, 리안 솔로. 리안 솔로는 등받이가 특이해요. 프레임은 그대로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프레임이 등받이로 움직이는데 얘는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등만 빠져요. 이렇게. 등만 빠져요. 프레임은 항상 그대로예요. 등만 빠져요. 이게. 아이는 안 빠져요. 등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주고요. 다만 앞보기 상태에서 접어야 된다. 아까 허브 플러스처럼 이렇게 뒷바퀴 고정시키고 핸들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좌우 버튼을 잡고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그냥 꺼져요. 그럴 때 앞보기 상태는 또 서 있어요. 시트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뒤보기 상태에 서 있기 때문에 앞보기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바라처럼 그냥 내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 예. 접히고 펴지는 건 쉬운데 부피가 좀 있다 보시면 되고 좌우에 버튼을 풀어준 다음에 올리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접는 데는 지구 최강이다. 예, 예. 예. 내려놓으면 바로 접히고 들어 올리면 바로 펴진다. 이렇게 또 가벼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예. 여기까지 리안 솔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쉬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바로 해야 되죠. 예. 일단은 뭐 할까요? 드래곤플라이 할까요? 드래곤플라이. 그것도 뭐 할까요? 쉬운 거 말고 허브나 뭐 듄 어떤 거 할까요? 듄 많이 관심 많죠? 듄.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B팀부터 나올 거예요. B팀부터. 안 발표하신 분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다음에 사모님 나오세요. 그리고 초록색 사모님 나오세요. 남 보지 마시고 나야 나 그래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돌아가면서 릴레이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껴놓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최대한. 먼저 A팀은 이제 좀 더 진화가 됐죠. 예. 어디서 누구신지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이리 오세요. 예, 이리 오세요. 네. 어디서 온 사모님이시죠? 저는 그 화성 병점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왔네. 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디서 사모님이시죠? 저 나무동에서 왔어요. 망우동 사모님. 네. 강동에서 왔습니다. 강동에서 온 사모님. 아, 우리 B조의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네. B조의 어벤져스 세 분이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부러뜨려도 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앞에 아까 설명하듯이 B팀이 잘하더라고요, 멘트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화이팅! 일단 얘기를 제가 안 할게요. 네. 애기 앉는 거 얘기를 먼저. 한 손으로 안아야 되니까 네네.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먼저 내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폴드까지 내려야 되겠죠? 네네. 네. 잡고 밀어. 네. 네. 지금 현재 올라간 상태에서 폴드까지 내렸어요. 그렇죠? 네. 얘를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 오! 됐어! 오! 박수! 오! 아직 아기는 아기 살아있어요. 아기 잘 보완하고 있어요. 이때 캐노피를 미리 접어주면 좋죠. 미리. 예, 됐어요. 필 때도. 그때도 아기가 살아있는지 아기가 잘 케어하고 올려서. 오, 됐어! 됐어. 박수!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감점이 들어가느냐, 가점이 들어가느냐. 네, 내렸습니다. 폴드까지. 그리고 손잡이 잡고, 캐노피를 접고. 네, 좋습니다. 네. 아까는 잘 됐는데. 네. 뭐지? 한번 놓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 다시 한번.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피는 거 사모님 한번 쉬어보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힘을 하고 있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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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어깨가 덮였어. 네, 싸우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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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잘했습니다. 핸들 내려가죠? 네. 올려야죠. 끝까지 핸들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수!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네. 되게 쉬워 보였는데, 네. 네. A팀 사모님, 긴장하고 계시죠?
손 드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나오세요. 마스크 사모님 나오시고. 앞줄에서 사모님 나오세요. 나오시고. 네.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 분 나와서 듀운을 설명하는 거예요. 듀운. 네. 네. 듀운. 멋지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잠깐만요. 우리 사모님 몇 주 정도 됐어요? 저 34주 됐습니다. 34주.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성남에서. 아, 멀리서 오셨네. 몇 주 됐어요? 저 14주. 14주. 어디서 오신? 인천에서. 아, 인천 멀리서 오셨네. 몇 주 정도 됐어요? 저 29주 됐고 다산에서 왔어요. 다산에서. 아, 걸어갈 거리입니다. 네. 오늘 에이저 어벤져스 맞죠?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 번씩 릴레이로. 맨 먼저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면서. 고정. 네. 열어. 열어? 네. 얘를 아닌가? 얘를 아닌가? 네. 동시에? 네.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네. 시트 먼저. 우리가 시트를 먼저 레버하고 엄지를 눌러서 시트를 제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끼면 안 되고요. 반대로 접어야 되죠. 아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더 접어야죠. 요거 약간 올린 다음에 밑으로 확 접어야 돼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네, 누르면 안 되고요. 버튼 누르면서. 네. 버튼 누르면서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안 눌러지고 엄지로 꽉 누르면 내려가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음 바통 이어서 다른 사모님 해보세요. 엄지랑 내 손가락. 네. 핸들이 올라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핸들을 끝까지 내려놓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엄지랑 내 손가락으로 잡고 네, 엄지 레버를 돌려야죠. 이쪽 엄지를 보내고 내 손가락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내리면 돼요.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죠. 다시 한번요. 하고 내 손가락. 그렇죠. 내려주죠. 아, 됐습니다. 여기 레버가 닿아야 됩니다. 레버가 딸깍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기. 네. 됐죠? 여기에 이제 보통 시트가 껴요. 그래서 시트를 빼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하고 마지막 사모님 드는 척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완료. 네, 됐습니다. 어유 조심하세요. 박수. 네, 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생각보다 어렵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까먹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다양한 유모차를 다 구비하지 않고 한 개만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몇 번 하시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 처음이니까 그렇고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엄청 잘해주셨어요. 예. 나오세요. 세 분 나와주십시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디럭스형 유모차하고 절충형 유모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휴대용 유모차하고 카시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2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색하죠? 네. 자, 2교시는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휴대용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는 거의 안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사세요. 휴대용 유모차는. 절충형이냐 디럭스냐는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요. 두 가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디럭스형을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부피의 문제, 무게의 문제,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서 외출을 거의 안 하는 문제, 라이프 패턴이 초기에는 별로 안 나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비싸고 큰 거 사서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이 돌아다녀. 나는 유용하게 많이 쓸 것 같아. 하면 당연히 디럭스가 낫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는 커요.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4세가 되면 아주 휴대하기 편한 이 휴대용을 무조건 삽니다. 다 사세요. 보시면 아까 디럭스형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절충형 또한 무겁죠? 그렇게 만만한 무게는 아니에요. 이것처럼 쉽게 두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무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크면 자기들이 직접 밟고 올라가서 타고 안전벨도 뽑고 다 타고 할 만만한 유모차로 다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산모 아이의 엄마든 간에 무조건 휴대용을 사야 되니까 좀 일찍 돌 전에부터 사시는 분이 있고 돌 지난부터 사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유모차랑 이거랑 병행해서 쓰다가 더 이상 디럭스나 절충형을 안 써야 될 때 아이가 저걸 안 타도 충분히 다 컸어. 그러면 이것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큰 유모차를 둘째를 위해서 잘 모셔놓던지 진을 들이던지 뭐 당근을 하시던지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다 하나같이 접는 게 거의 비슷해요. 요요만 빼고 다 접는 게 비슷하고 앞보기밖에 안 돼요. 뒤보기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바퀴가 다 작아요. 한 6인치, 7인치 미만이에요. 보시면 다 작죠?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절충형은 비행기에 못 들어가요. 무조건 못 들어가요. 절충형 중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휴대용은 거의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보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제품을 만들 때 버터플라이는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내 저가 항공이나 또 해외 저가 항공들에 타면 저가 항공은 부피도 작고 무게 싸움이잖아요. 비행기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규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높이나 이런 게 무게가. 그때 모든 비행기 되는 건 아니지만 휴대용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에 가져갈 수가 있다. 하지만 항공사에 문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이쪽부터 볼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제품은 해밀턴이라는 제품. 해밀턴.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싹 런웨이 한번 할 거예요. 런웨이. 이렇게 한번 멈춰주고. 네. 네. 그렇죠? 네.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이렇게. 자, 이 제품은 오토폴딩이에요. 오토폴딩.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이를 안고 무심하게 던지면 돼요. 이렇게. 너무 무심하죠? 잘 되죠? 네, 이런 거. 네, 이런 오토폴딩이 되는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토폴딩 되는 게 장점. 던져놓고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네. 엄청 편하죠? 아까랑 완전 다르죠? 네. 이러니 휴대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프레임이 작고 시트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신생아는 아직 뇌도 척추도 제대로 굳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막 흔들흔들거리면 엄청 안 좋겠죠. 그러니까 신생아들은 안 좋다. 신생아한테는 이런 식으로 휴대용을 태우면 안 된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될 건 다 돼요. 양대면만 안 되지 등받이 각도도 다 조절됩니다. 이렇게. 네. 거의 침대죠. 이렇게. 엉덩이 폭도 넓고. 이 휴대용은 머리 높이가 높냐, 머리 높이, 그 다음에 좌우의 폭이 넓냐, 그 다음에 등받이가 어느 정도까지 굽혀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무게 보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폴딩 하는 게 너무 좋아. 오토폴딩 이거 하나만으로 난 살래 하시는 분은 오토폴딩만 하시면 돼요. 뭐 오이스터 3D 있고, 에그도 있고, 다 폴딩 되는 게 있어요. 오토폴딩. 그런 제품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자, 다른 고가의, 요거보단 고가의 제품들보다는 마감이나 재질이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나온 지도 꽤 됐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다. 해밀턴 제품이에요. 한번 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뉴나죠, 뉴나. 뉴나는 아까 트리브넥스 때 설명했던 것처럼 되게 가벼워요. 이건 트래블이라는 거예요. 뉴나 트래블. 가볍고 폴딩할 때 되게 얇아요. 자, 이 제품 어때요? 예쁘죠? 와이드한 게 장점이에요. 캐노피가. 예, 딱 봐도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여요. 되게 가볍고 컵홀더도 나옵니다. 예쁘죠? 등받이. 자, 아까는 레버 형식이었고 지금은 등받이가 끈이에요. 이렇게 끈. 끈으로 조였다가 줄였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반대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레버를 잡고 내렸다가 끈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끈을 끝까지 올리시면 세우는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눕히는 거고, 이렇게. 눕혀지죠? 역시 휴대용은
손잡이에 있는 버튼으로 엄지랑 네 손가락 요걸로 접는 거예요. 아까 해밀턴도 마찬가지예요. 던졌을 때 오토폴딩이 되는 거고 얘는 오토폴딩은 안 되지만 뒷바퀴 고정시켜 놓고 핸들 잡고 굴리면 됩니다. 역시 오토폴딩이죠. 그래서 휴대용은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어깨 스트랩이 거의 다 있어요. 예, 어깨에 메고 나들이 가거나 그래서 짐이 많고 애가 좋아서 막 혼자 뛰어가고 그럼 굳이 잡아다가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어깨에 메고 짐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쯤이면 이제 골아 떨어지면 태우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펼 때도 핸들 잡아 올리면 바로 펴져요. 네, 그리고 바퀴를 풀면 되겠죠. 네, 좀 만만하죠?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접고 펴는데 거의 동일해요. 핸들 잡고 던지거나 누르시면 돼요. 줄주는 이제 오토폴딩이 아니죠. 줄주 에어플러스입니다. 에어플러스 줄주. 자, 제품들이 디자인의 통일성이 좀 있죠. 그 브랜드마다 통일성이 있어요. 캐노피 확장한 겁니다. 확장했을 때 이거 앞보기밖에 안 되니까 아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창을 이렇게 넣었어요.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네, 자고 있는지 손을 빠는지 그런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휴대용은 50만원, 60만원, 7, 8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아까 디럭스형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뭐 200 몇십만원까지 가는데 많이 저렴한 편이죠. 프레임하고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되게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디럭스형보다는 싸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핸들에 있는 엄지랑 네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죠? 네, 줄주 에어플러스입니다. 이건 어깨에 메고 한번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필 때도 핸들 잡고 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펴져요. 네. 줄주 에어플러스였고요. 이거는 스토케 요요입니다. 요요. 스토케 요요. 이렇게. 이거는 뭐 핸들링이 가볍다. 네. 구름이의 핸들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 가볍죠? 요요는 핸들링 때문에 온라인에서 카페에서 많이 알려졌고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요요2인데요. 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핸들이 옛날에 스펀지였고 지금은 약간 가죽 같은 느낌. 가죽은 아닌데 바뀐 정도지 나머지 기능은 똑같아요. 다른 유모차들은 핸들 손잡이에서 엄지나 네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는 건데 요것만 달라요. 요거는 좌우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보여요. 보이세요? 요걸로 이제 핸들을 접어줘요. 이렇게 1차 접고 시트 밑에 바닥에 버튼을 누르면서 당기게끔 돼 있어요. 레버가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 접혀요.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레버를 누르고 당겨주면 이렇게 접혀요. 이때 여기 락이 끝까지 밀어주면 이렇게 걸려요. 이 보이죠, 락?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서 크기는 최강이 최고 작아요. 무게도 최고 작아요.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작고 핸들링도 편하고 접을 때 한번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 예, 그 차이고요. 펼 때는 되게 빨리 펴져요. 작고 가벼운 만큼 아이를 태우면 좀 흔들려요. 좀 큰 거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무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펴주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락을 펴줘야 돼요. 마지막에 락을 먼저 풀어주고 핸들 잡고 올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머리 높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뒤로 등받이도 당겨지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더 내릴 수 있어요. 발받침도 잡고 내리고 올라가고 가능합니다. 스토케 요요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Y업이죠. Y업. 지니 제로3라고 하는 Y업.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왜 가성비 최고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렴해요. 다른 제품들보다 좀 저렴한 편이고요.
되게 와이드하고 기능이 위에도 피카보 창이 이게 아예 확인하는 창이죠. 크게 메쉬로 잘 돼 있고 마그네틱으로 잘 돼 있고요. 확장 가능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한 2세, 3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앉아요. 태우면 무조건 핸들 발을 잡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요. 뒤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싫어해요.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 있으면 아예 혼자 앉아 있는 거고 등받이가 서 있으면 받쳐주는 거잖아요. 좀 더 편한 거죠. 이거를 레버를 잡고 편하게 해서 이거는 거의 완전히 누울 수 있어요. 네, 거의 캠핑 왔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바람이 잘 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시원하게 이렇게. 네. 캐노피 확장하면 이렇게 다 덮입니다. 네. 캠핑이죠. 선풍기 하나만 달아놓으면 캠핑이죠 거의. 이렇게. 컵홀더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핸들바가 접혀지고 펴지고 하는데요. 얘는 티바 요 핸들 대신 조그만한 식판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줘요. 네. 큰 식판은 아니고 조그만 컵홀더 정도 놓을 수 있는 식판 같은 걸 줘요. 그거를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대신. 네. 다 포함된 사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었을 때 역시 똑같아요. 엄지로 잡고 접는데 접은 다음에 가방을 줘요. 얘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줘요. 그래서 가방이라기보다 쌀 수 있는 가방. 쌀 수 있는 가방을 주는데 그거 가방을 준 다음에 요거를 딱 빼고 끌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색깔은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펼 때는 잡고 툭 펴시면 돼요. 그것도 등받이는 그냥 올리면 돼요. 레버 없이 그냥 올리면 그냥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레버를 내려주시면 되고. 핸들은 잡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예, 티바 핸들이 또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핸들이 돼 있으면 옆에가 이제 비니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 제품. 이거는 이제 지니제로 3였습니다. 지니제로 3. 이거는 캐노피 색하고 등받이 색하고 내가 다 색깔별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다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에그죠. 에그 들어보셨어요? 에그? 네, 에그 G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그 2가 우리가 디럭스였죠. 이렇게 휴대용 치고는 좀 럭셔리하죠. 네, 무게감이 좀 있어요. 네, 무게가 있는 만큼 좀 튼튼합니다. 이렇게 잠궈주고 캐노피 잡고 눌러서 내려주면 이것도 오토 폴딩이에요. 툭 던져주면 자동 접혀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있죠. 아무래도 예, 프레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휴대용 치고는 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용 정도 됐는데 내가 디럭스를 그동안 또 절충형을 그동안 썼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휴대용도 무거운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가벼운 걸로 가시는 거고 나는 묵직한 게 좋더라. 아이가 좀 편안해 보여. 역시 디자인도 예쁘고 하면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예. 금액대는 이제 100만 원대 초반이 10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할인 안 한 상태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비싼 편이죠. 왜냐면 자재나 프레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그지 이쁘죠? 네, 색감도 되게 다양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다 이런 유모차들 캐노피는 다 UPF 50 이상 자외선 다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거의. 그래서 이 자외선이 뚫고 들어가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다 차단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부가부 제품이에요. 휴대용 유모차. 네, 많이 나가죠. 색상은 이렇게 그린, 뭐 블랙, 블루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뒷바퀴 고정해 놓고 이거는 휴대용 치고 네 바퀴 모두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휴대용인데도 불구하고 뒷바퀴도 다 서스펜 보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풀 캐노피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등받이가 높아요. 아이가 커도 저처럼 키가 커도 돼요. 괜찮아요. 아이가. 네.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엄지하고 내 손가락 눌러가지고 누르시면 접히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역시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 이렇게. 이렇게 메고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하고요. 손잡이가 차에 넣었을 때 손잡이가 부피가 걸린다. 그러면 손잡이 발받침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접히죠. 손잡이도 이렇게. 그러면 적재할 때 튀어나오는 것들이 좀 더 줄어들겠죠. 예. 들 때는 펴지고 이렇게. 펼 때도 잡고 눌러주시면 바로 펴져요. 이렇게. 하고 발받침 또 피면 되시고. 이렇게. 휴대용 유모차는 양대면은 안 돼요. 무조건 앞보기만 가능하고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22kg까지 탑니다.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야말로 아이가 유모차를 그만 탈 때까지 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탈래요 할 때, 아니면 타라고 해도 안 탈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거의 졸업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고 작고 하니까 차에 항상 실어놔도 돼요. 항상 실어놓고 나들이 갔는데 안 타면 그냥 안 꺼내고, 오늘은 좀 나들이 많이 걸어야 돼, 공원에 갔어, 그러면 여기다가 짐 같은 거 놓고 가서 아이가 탈 때만 태워주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휴대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휴대용 유모차를 다 한 번씩 만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용 유모차는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몇 분만 찍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나오셔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접는 거 다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요만 달라요. 특정 한 제품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해보세요. 옆에 주변 다치지 않게 좀 거리를 두시고 하세요. 네. 던지면 돼요, 그건요. 툭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이것도 해보시면 돼요. 잡고 툭 던지면 돼요. 이렇게 네, 툭 던지면. 네, 됐죠. 이렇게. 네. 자꾸, 예, 네, 요걸 접는 거예요. 자꾸 요걸 접는 거예요. 요거를. 예. 네, 자꾸 요걸 당겨주는 거. 여기를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예. 당겨주면 돼요. 예. 네. 네. 그것도,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접히면 되는 거예요. 네, 무겁죠. 생각보다 무겁죠. 네. 얘는 비행기 되나요? 비행기 안 돼요, 얘는요. 얘는. 네,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카시트는 신생아용 카시트, 그 다음에 토들러용 카시트, 그 다음에 주니어용 카시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유모차도 아까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뭐 세 가지 갖고 법칙은 아닌데 굳이 나누자면, 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타는 거, 신생아부터 바로 타는 거. 언제까지? 보통 4세까지. 4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엉덩이, 어깨, 머리, 키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거의 막 구겨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이를. 예, 그러면 더 큰 걸로 갈아태워 주는 게 주니어형. 주니어형은 4세, 3세, 4세부터 타는 거예요, 주니어형은. 그럼 토들러는 뭐냐? 토들러는 이제 돌이 지났어. 큰애가 돌 지나고 두 돌이 아직 안 됐어요. 한 15개월, 17개월 됐어요. 얘를 앞으로 한 1, 2년 더 태울 수 있는데, 어머, 둘째가 이제 태어났네? 그러면 둘째 때문에 또 똑같은 신생아용을 살 수 없잖아요. 신생아용만 2대면 나중에 주니어용을 또 2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쓰던 거는 둘째한테 물려주고, 신생아는. 그리고 첫째는 아직 2돌이 안 됐지만 주니어로 가기에는 좀 너무 빨라. 그러면 토들러로 가는 거예요. 토들러는 12개월 넘어가면 바로 태울 수가 있거든요.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주니어형은 안전벨트가 없어요. 차량용 벨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니어형은. 예,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그러면 토들러랑 주니어는 회전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 유모차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돌 지나면 앞만 보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법칙이에요. 15개월까지는 뒤 보고 가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15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토들러나 주니어를 타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생아 카시트의 특징은
발받침.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이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는 신생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딱 가서 발받침 딱 있으면, 아, 여긴 신생아 존이군요. 다 이렇게 아는 척 해줘야지, 우리가. 예. 되게 쉬운 구분이에요. 예. 주니어용은 아이들이 다 컸어. 이쪽에 보이시나요? 다 있지? 주니어용. 보이세요? 이런 건 발받침이 없죠? 아이가 컸는데 자꾸 발이 걸려요. 싫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 토들러랑 주니어용은 발받침이 없어요. 신생아만 있어요. 두 번째, 발받침 말고 두 번째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 요게 아니라 뒤로. 요게 신생아용입니다. 신생아용. 자, 신생아용 설치는 맨 먼저 운전석 뒤에 태울 수도 있고 보조석 뒤에 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태울 때 차량에 아이소픽스 핀이 있어야 돼, 클립이. 그 클립은 뒷자리에만 있고 뒷자리도 가운데 자리에는 없어요. 그리고 운전석은 당연히 없고 보조석, 운전석 옆에 보조석도 없어요. 거기는 태울 수가 없게끔. 이유는 친절하게 또 그림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림으로 뭐라고 안내를 해주냐. 에어백이 터지는 곳에서는 태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앉혀놨는데, 아이를 이렇게 앉혀놨는데 에어백이 빵 터져가지고 아이가 질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백이 있는 자리에 태우면 안 됩니다. 여기 적혀있어요. 에어백. 이거 에어백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백에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 다 에어백 있죠? 보조석 다 있죠? 거기 태우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이소픽스 클립이 없어요. 태우지를 못해요. 예. 무리하게 태워도 안 되고. 그리고 S클래스나 세븐 시리즈나 수입차 중에 비싼 거, 고급형, 그거는 리무진형 같은 경우는 뒷좌석인데도 에어백이 있어요. 뒷좌석인데도 에어백이 있어요. 앞에. 그런 거는 에어백을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운전석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뒷좌석 앞에 에어백을 끄는 거예요. 카시트를 태운 경우에. 예, 그리고 사고 시에도 에어백에 사고가 없는 거죠.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앞에 에어백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15개월,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앞보기 하면 안 된다고 X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뒤보기로 출발하셔라 이거예요. 15개월까지는. 이 두 가지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좌우에 노란색 아이소픽스 달려 있어요. 이 아이소픽스는 빼면 집게형으로 이렇게 양쪽이 나와 있어요. 이 집게형을 차량 카시트 아래에 있는 아이소픽스 핀에다가 딸깍 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받이를 밀어서 밀착을 딱 시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발받침을 설치하면 설치는 끝나요. 그래서 아이소픽스 설치하고 발받침 설치하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먼저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떤 거는 끈으로 당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쪽씩 나오기도 하는데 무조건 아이소픽스 빼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끼우기 힘들 거예요. 너무 조그마니까. 끝까지 빼요. 이렇게 끝까지 빼시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제가. 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죠? 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핀이 있어요. 아이소픽스 핀. 그거를 잡고 눌러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요. 이때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띠가. 여기도 보시면 아무 띠가 없어요. 색깔이. 넣으시면 초록색으로 띠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초록색으로 띠가 바뀌었죠? 보이세요? 네. 바뀌었어요. 아까는 안 돼 있었죠? 지금은 돼 있죠? 보이시죠? 네. 이 상태가 설치가 끝난 게 아니라 카시트 등받이, 그러니까 요거는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빵 흡수할 때 밀착을 시켜주는 건데 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결만 완료되면 들어가서 미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들리세요? 아직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네.
들리죠? 예, 체결을 확실하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럼 체결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아이소픽스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초록색 물리고 등받이까지 확실하게 체결을 했어요. 이 1단계 체결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받침이죠. 레그 소포트라고 하는 발받침은 이렇게 헐렁하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밖으로 빼세요. 끝까지. 빼야지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힘을 안 받겠죠. 이렇게 사고시에 눌리겠죠. 무조건 빼주고요. 발받침이 이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 정도. 네, 차량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그냥 발받침이 쭉 떨어져요. 이렇게 자유낙하하죠. 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좌우에 보시면 색깔이 표시가 돼요. 지금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잘못 설치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눌러서 끝.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차량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칸만 더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카시트를 약간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버튼에서 하나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변화가 없죠.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그 소프트까지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서 접속을 시키고 뒤에 아이소픽스 하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설치가 된 거고 흔들리는데요? 정상입니다. 예, 이렇게 흔들려요.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에요. 핀만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울 때 알려드릴게요. 태울 때 여기가 이제 운전석이라고 볼게요. 운전석. 이렇게 운전석 뒤에 한 거예요. 운전석 뒤에 하면 아이를 태울 때 건너가서 태운 다음에 엄마가 내리기 편해요. 우리나라는 이쪽이 오른쪽이 내리기 편하잖아요. 잠깐 타기도 편하고. 그래서 운전석 뒤에 하면 엄마가 안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태울 수도 있고 건너가서 밖에서 태워놓고 출발할 수도 있고. 근데 보조석에 하게 되면 아이를 바로 태우기가 쉬워요. 문 열자마자 바로 아이를 태울 수가 있으니까 태우고 문 닫고 엄마는 돌아가서 타면 돼요. 근데 엄마가 잠깐 내리려면 힘들어. 왜냐면 저쪽에 차가 지나다니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시고 내가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정답은 없어. 둘 다 라이프 패턴에 맞게끔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자, 이쪽에 문을 열어요. 아이를 이제 다산아, 여기, 잘 있었어? 자, 이렇게 앉죠. 네, 이렇게 안아요. 아기 띠 또는 뭘 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고 와요. 그래서 문을 열겠죠. 문을 딱 열어요. 문을 열고 카시트를 태울 때 버튼을 눌러서 나를 보게끔 해요. 카시트를 일단 아이를 편하게 태워야 되니까 이때 안전벨트 풀러요. 지금 아기 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 풀읍니다. 풀었는데 요 좁은 틈으로 아이를 집어넣기엔 아이가 엄청 불편하겠죠. 안전벨트 늘려야 되겠죠. 여기 앞에 버튼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시면 안전벨트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한쪽만, 이쪽은 못 들어가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 한쪽만 당기면 돼요.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눕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신생아 정도의 크기인데 딱 맞죠? 지금 좌우에 거의 이너시트가 신생아에 적합하게끔 딱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안전핀을 먼저 두 개를 체결을 해요. 두 개를 다 체결을 먼저 하고 꽂아야 돼요. 그냥 하나씩 꽂으면 안 꽂아져요. 그래서 체결을 두 개를 한 다음에 꽂아 넣습니다. 딸깍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옷 매무새를 만지고 다리를 체결하고 어깨끈 제대로 한 다음에 이대로 출발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너무 당기면 숨 막힙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출발하면 안 돼요. 엿보기는 안 돼요. 모든 테스트는 엿보기에서 한 건 없습니다. 모든 카시트가. 무조건 엄마 편하다고 엿보기 하면 안 돼요. 옆자리에 앉았다고 엄마 보면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뒤보기 해야 됩니다. 차라리 엿보기보다 앞보기 나아요. 절대 엿보기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뒤보기를 딱 하고 문을 닫고 엄마가 옆에 와서 타면 돼요. 이러면 출발. 아셨죠? 그리고 아이가 잠을 잔다 그러면 다리 밑에, 발 밑에 보면 눕히면 돼요. 잘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세우면 되고. 이쪽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정차하고 주행이 끝났을 때 잡고 풀러서 안고 내리면 되겠죠.
예, 양방향으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시트가 너무 작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너 시트를 분리하게 되어 있죠. 다른 카시트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이텍스, 뭐 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분리해서 태우면 엉덩이가 넓죠, 지금. 엉덩이에서 폭이 넓죠. 그리고 넓어지죠. 예.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지금 누가 봐도 커요. 예, 이 아이도 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세, 4세 넘어가면 주니어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15개월 넘어가서 답답하다고 난리 날 겁니다, 이제. 앞에 보고 싶다, 궁금하다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앞보기로 태워서 출발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뒤에 잘 보이세요? 요거는 브라이텍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하나만 설명해 드리려고. 역시 왼쪽에 디스크 형식으로 눌러서 360도 회전이 다 가능한 거고, 고정이 가능한 거고, 눌러서 하고, 이너 시트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가능하고요. 요거는 악스키드라고 스웨덴 거예요. 역시 머리받침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너 시트 있고, 좌우에 버튼을 통해가지고, 고정하고, 회전시키고, 가능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뒤에서 꼽는 거 있고요. 발받침 이렇게 있고, 요게 신생아용 카시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신생아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바구니형 카시트 들어보셨어요? 네, 이 바구니형 카시트는 안전벨트, 차량용 안전벨트를 뽑아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카시트, 신생아 전용 카시트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뭐 5만원, 10만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십만원 하는데, 요거 사고 또 요거 살 바에는 이거 6개월밖에 못 써요. 봐도 사이즈가 작잖아요. 아이가 조금만 크고 조금만 잘 먹으면 못합니다. 갑갑해가지고 어깨에 안 맞고 못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은품을 생겼든 누가 뭐 선물로 줬든 해서 생겼으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난 이거부터 해야 되는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샀다가 또 한 5, 6개월 쓰고 또 이거 사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너 시트가 다 있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바로 탈 수 있는 신생아 카시트를 바로 사는 게 좋고,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는 되게 짧다. 근데 바구니형 카시트 쓰는 동안에는 요게 도킹이 돼가지고 유모차에 꽂을 수가 있어요. 유모차에 꽂아서 쓸 수가 있는데, 올해는 못 쓰니까, 올해는 못 쓰고 차에 있는 거 뺐다가 유모차에 넣고 이런 날이 많지는 않아요. 예. 사진을, 영상을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 원스톱 시스템 돼 있고 하는데, 좀만 크면 못 쓰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카시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카시트 빼고 주니어 카시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보기밖에 안 되죠. 회전이 안 돼요. 안전벨트가 없죠. 요건 뭐냐, 차량용 안전벨트가 아이의 가슴을 조일까봐 스펀지예요. 쿠션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제 키에도 맞겠죠, 거의. 네, 거의. 예. 어깨도 벌어지고. 예. 그래서 아이가 일반 카시트에서,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서 탔을 경우에, 카시트를 안 할 경우에 안전벨트를 매면 이게 목으로 와요. 목으로 와서 사고 시에 목을 좁니다. 가슴으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 클립 안으로 안전벨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머리가 여기 있으면 내려오겠죠, 머리가. 안전벨트 내려와요, 가슴으로. 아셨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바로 내려가니까 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주행을 해도 사고 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잡아주니까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더 크면 등받이하고 시트가 또 분리가 돼서 시트만 깔아놓고 써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앞뒤로는 부족하니까 뒤에를 빼고 바닥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니어형 카시트예요. 10살까지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해도 카시트는 항상 안전이니까, 사고를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항상 습관을 들여놓게끔 하시고요.
신생아 때부터 답답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아이를 임신한 황시윤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플로우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먼저 뭐 보험 설명하고 자기네들 책 설명하고 이런 위주가 되게 많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5번 다 그런 얘기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필요했던 건 첫 아이다 보니까 용품에 대한 게 너무 알고 싶은데 브랜드는 많고 박람회 가면은 다 자기 거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다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유모차랑 카시트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좀 생기고 이 상품도 이렇게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워킹맘이다 보니까 산모교실은 사실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고 유모차랑 카시트가 종류가 다양한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랑 같이 와서 같이 선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이제 태아보험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함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필요한 유모차나 카시트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게 해주시고 종류도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태아보험 설명도 없고 다른 데보다 되게 실용적인 뭐 유모차나 카시트 설명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꿀밤이 안녕. 우리 꿀밤이의 기운이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은품 받아서 그리고 엄마가 예쁜 카시트랑 유모차 사줄게. 기다려. 사랑해. 소중아, 엄마 이거 받았어. 우리 빨리 만나자. 안녕. 바보가 엄마가 너무 바빠서 태교도 못하고 준비한 게 없는데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집중해서 태교도 하고 너 생각 많이 할게. 사랑해. 감동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 만나자. 동배가 건강하게 주수 다 채워서 만나자.